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이 일정 있으시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과 전속 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한 토의를 비롯해 국민 삶의 질 2025와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에 대한 데이터처 복지부, 중기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 도입 방안, 2027년 ODA 사업 정비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각 부처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법률 공포안 21건, 대통령 영안 18건, 일반 안건 23건, 보고 안건 1건 등 6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 안건 중 495호, 496호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안건은 최근 요소 확보 등 수급이 안정되어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원안 의결된 464호 서훈 취소안의 경우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고 김호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했던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전쟁의 여파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서 더욱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위기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상적으로 찾아오지만 결국엔 다 해결이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 유류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내 송환된 마약왕 사례를 짚으며 범정부 초고가 범죄 TF가 협력을 잘한 성과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국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적극적,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통해 행정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걸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로부터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언급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위기 극복 방해 행위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봉투 부족, 북한의 원유 90만 배럴 구매설 등 근거 없는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어야 됨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에 악의적인 뉴스 유포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위기 대응 업무 수행 시 제도와 법령, 관행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일을 국무위원들이 적극 찾아 허들을 없애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명령도 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비상입법을 비롯해 법과 제도는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테니 관계부처와 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 안건으로 가져오라 당부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안건이 21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법령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 등 피해자 지원 내용을 규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무회의 관련 질의 받겠습니다.
네,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그 긴급한 경우 헌법에 그 긴급재정명령도 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급재정명령이 실제로 발동이 되면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존 수입 규제 심사 절차 완화 등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입니다.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앞뒤의 맥락을 좀 보자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아라. 그리고 그런 내놓은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대변인 국제신문의 정유선입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오늘 그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포퓰리즘 입법의 하나로 인식하시는 건지, 그 여당 전재수원도 공동 발의하신 그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발언이 나온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법이 어느 당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근거 내지는 일종의 국민적 다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큰 방향이 없다면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특별한 시에 대한 특례법인 경우에는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그 지방정부 행정에 다 필요한 특례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그닥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사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전쟁 추경, 오늘 국무회에서는 좀 이렇게 깊게 다뤄지지 않고 좀 짧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브리핑을 해주시긴 했는데, 추경안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비공개 국무회에서 좀 더 말씀하신 내용, 가령 이제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더 자세히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있다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에 더 당부하거나 신속한 의결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행에 얽매이거나 혹은 관료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위기 상황일수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칸막이 없이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별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네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최고 가격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중동산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일종의 이제 그 민간까지 오부제를 실시하면서 제한, 그러니까 석유 사용에 대한 제한, 일종의 이제 캠페인 같은 걸 하지만 이걸로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좀 전문가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역으로 중동에서 원유를 비싸게 사오고 소비자들이 싼 값을 쓰게 되면 결국엔 정유사의 국민들의 세금이 좀 지급돼야 되는 이런 좀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원유 수급 곤란이 이렇게 계속될 때 또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상황과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민간의 오부제 같은 경우 자율 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상향 조치를 할 그런 부분은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안보협의회 거쳐서 결정된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아직 전혀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 부처가 이런 비상 상황에 그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여러 방안들은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 거기서 좀 더 정보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그 재생에너지 전환 말씀하시면서요, 재생에너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차 구매 때 획기적인 그 구매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은 뭐 지금 문제가 되는 화석연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원전 주변에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함이나 위험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데, 원전도 이 부분에 이런 혜택에 그 수혜를 보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후속 논의 같은 게 오늘 있었는지요? 네, 오늘 그 논의는 따로 없었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재생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적극적인 뭐 어떤 노력을 해보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봅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